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이 입춘인데 아마 영하 10도, 체감 온도는 훨씬 더 15도 넘게 되겠죠. 음, 요번 한 주, 한 2, 3일 버티고, 다음 주쯤에, 정월 대보름쯤에, 다음 주죠. 말이나 다음 주 말 그쯤에 또 한 번 하면은 얼추 올해 겨울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티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제 나이가 이제 56이 넘어가는데, 아마도 연대 강의는 이제는 뭐 거의 마지막이 되겠죠. 뭐 60 넘어서도 강의를 하기는 힘들 거고, 거의 마지막 강의를 연대에서 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제가 그래도 고대 출신인데 그런 생각도 들지만 뭐 그것은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좋은 학생들을 아니죠. 어, 좋은 학생은 좋은 선생이 또 잘 키워내야죠. 예. 제가 그, 그놈, 역사 에피셜 그놈에서, 제 사연 듣고, 뭐, 충격도 받으셨고, 또, 눈물이 나오셨다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또, 마음에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사람, 예, 그런 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울컥하셨던 분들한테 또, 또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만 단 1도 거짓은 없었다. 주작도 없었다. 오히려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조금 뺀 것도 많다. 이런 생각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충격 받으실 것 같아서. 근데 제 나이 저 앞쪽에, 그러니까 가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쯤에 저는 이제 246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20을 못 넘길 것이다 라고 의사가, 원자력병원 의사가 그랬는데 20을 넘어서 잘 살았어요. 학생 운동도 하고 또, 또 부모 잘 만나서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나름 뭔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학교 간판도 딸 수 있었고, 근데 40을 못 넘길 거라고 그랬는데도 40 넘어쯤에 프로파일러, 곧 바로 전이죠. 전쯤에 프로파일러 일도 하고, 또 학위 논문, 또 여러 가지. 60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아마, 왜냐, 그거는 저희 선친이 60 바로 며칠 전에 돌아가셔갖고, 어, 딱히 뭐, 이 나이쯤 되면은 삶과 죽음의 크게 경계는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뭐 열심히 살았다는 것도 웃긴 얘기죠. 그냥 저는 닥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또 더 많이 살게 되면 또 더 지금까지보다는 더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가끔 뭐 제가 결혼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런 것도 그것 때문에 인연가라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참 세상에 제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고, 또 물어보셔도 모르는 것도 많아서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 그 추위에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중에 하나가, 사건 하기 전에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권한대행의 직무대행까지 넘어오는 상태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2번이죠. 최상목. 거기다가 문제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찰청장 권한, 그러니까 직무대행. 문제는 공무원들은, 특히 경찰,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겠지만 경찰 공무원들은 6개월마다 인사가 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아유, 무슨 경찰 공무원이 뭐 큰 어떤 거 있다고 그러는데, 경찰들 공무원이 알아볼 수 있는 게 승진.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하위직대에 몰아넣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몸 지키고 뭔가 자기 보람 있는 뭘 하려고 하면은 승진해야 돼요. 승진은 시험도 보고 심사도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위부터 해야 돼요. 말하자면 경찰청장은 임기로 2년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 밑에 있는 치안정감, 치안감, 뭐 경무관, 총경, 뭐 밑에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뭐 이런 애들은 6개월마다 때 되면 계속 시험 봐서 올라가고, 그래서 팀장 바뀌고 뭐 계속 해줘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보람이라고 하나, 그거밖에 낙이 없어요. 어차피 호봉은 연차대로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게 위부터 막혀버리니까 경찰청장부터 치안총감이 없어요. 지금 치안정감 3개짜리가 총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결정할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총경 이상은, 뭐 그게 뭐 경찰청장에 의해서 뭐 해만 대통령실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결정할 사람이 없잖아요. 최상목이 해야 되는데, 근데 최상목이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근데 안 할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노무현 때나 박근혜 때는 그게 사실은 어쨌든 뭐 걸렸지만은 그래도 뒤쪽으로 했지만, 더더욱 이전의 사례로 하기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경찰청장이 직무대행이 아니었거든. 경찰청장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말하자면 위라고 하면은 총경 아래쪽,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고 결재 안 받고 할 수 있는 경정 이하, 그러니까 하위직이죠. 원래 자기가 했었거든요. 물론 위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이제 협의를 했지만은 어쨌든 경찰청장이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이 2개가 걸리니까 지금은 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아니,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승진 공부하고 이 승진 때문에 이거 뭐 열심히 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정년 퇴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정년 퇴임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보통 하위직은 57, 58, 60 요때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미리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왜 미리 나가냐면 연금 꽉 채웠어요. 연금 꽉 채웠기 때문에, 연금 꽉 채운 게 57, 58쯤 됐어요. 근데 그 이상은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더 있다는 것은 사실은, 더 있게 되면은 사실 뭐 호봉이 의미가 없고 연금도 다 찼고 최대치 다 찼기 때문에 그냥 명예퇴직 하는 거죠. 오히려 그때 나가면은 정금이 더 높고 더 있으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는 또 팀장도, 그러니까 좀 끝발이 쉽게 말하면 끝발이 날릴 때라는 게 뭐냐면, 요즘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이런 거 김앤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10대 로펌, 우리나라의 로펌에서 소위 말하는 경찰들한테 적에 있는 거예요. 수사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퇴임하는 애들 그 정도라면 경감쯤은 된단 말이에요. 좀 더 하는 애들이 경정쯤 되는 애들이. 그러면 일선에서 그래도 팀장 정도급, 뭐 수사 지도관 정도 했고
아무리 못해도 경감 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경찰 동기라든가 아니면 뭐 후배라든가 좀 말빨이 될 수 있는 애들한테 뭔가 말 붙여볼 수 있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로펌에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래도 스카웃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말이라도 붙여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거 아니면은 일반 일반 아주 작은 로펌 같은 데도 뭔가 할 수 있는, 아니면 비슷한 형태의 뭐래도 재취업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몇 년이라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지금은 그렇게 되거든요. 옛날에 이 로펌에서 변호사 애들 뭐 전관예우 이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현장 경찰 중에 그런 거라는 애들이 꽤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직접 뭐 경대 출신 이런 애들은, 변호사 자격 있는 애들은 아예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애들이 뭐 눈총 받고 그러고 실제로는 뭐 그런 애들 10대 로펌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해도. 근데 걔네들은 어차피 뭐 지 새끼들이 뭐 딱 봐도 찍힌 놈들이고 해봤자 뭐 실제로 실력도 없는 놈들이고 해봤자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 현장에 있는 애들은 사실 잘 믿지도 않고 그냥 간판으로 가는 애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값이 높을 때 팍팍 나가야 되니까 오히려 지금 빨리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뭔가 자리 잡고 그러니까 인사가 나면 되는 거죠. 근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니까 이래서 아마 이호영 경찰청 차장 직무대행이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실 1월부터 뭐가 있냐면요. 이제 12월 사실은 11월부터 고위직들은 인사가 납니다. 치안감 뭐 이런 애들이 11월, 12월에 다 나고 이제 12월쯤 되면은 12월 말이나 1월쯤 되면은 이제 승진 시험 공고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승진 시험 되고 되면 2월, 3월, 3월에 이제 승진된 애들이 인사가 나면서 이렇게 시험 통과한 애들 뭐 심사되고 이런 애들 이런 형 분위기 이런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는 지금 승진 시험을 봐야 돼. 공고가 나서 1월 중순쯤에 봐야 돼요. 말쯤에 보고 2월에 결정돼서 준비해서 3월에 발령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수선한 겁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고 법상에 하위직 경정이야. 그러니까 일선 경찰서 과장 이하의 인사는 1월에 3월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년팀으로 나간 애들이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 이미 1년에 한 3, 4천 명 뽑을 애들이 들어오고, 그럼 올려야죠. 안 올릴 수 없죠.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참 요거 왜 제가 계속 이 말씀드리냐면 왜 진급의 목을 매야 되느냐. 사실은 계급 체계를 없애고 하위직이라 그래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애들은 지위, 직급이, 그러니까 이제 계급 직급이 아니라 어떤 일하는 위치, 일하는 지위로 그걸 할 수 있게. 사실 빠릿빠릿한 형사과 강력계 팀장이나 수사과 팀장 애들이 똑똑하고 빠릿빠릿해두면은 그런 애들이 많으면은 사실 문제 없습니다. 걔네들한테 권한을 주고 능력이 그만큼 발휘하게 하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제에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계급제를 폐지하고 계급제 폐지한다는 것이 실제로 이제 경찰서장 밑에 계급제를 폐지하고 거기서 팀원 팀장. 근데 명예로 계급을 가지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계급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계급 다 없애. 이게 아닙니다. 계급은 있지만 실제로 그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 그거에 따른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면은 경찰의 지금의 뭐 수사, 과학 수사 인력의 문제, 수사 인력의 문제, 형사적인 문제, 이런 사건 뭐 조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 기록의 객관적인 거라든가 수사 경력의 어떤 객관화, 이런 부분들이 다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이 판례가 두 개가 좀 애매한 판례가 나왔고, 이런 겁니다. 무고죄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건이 이런데요. 그러니까 SNS 통해서 만난 남성한테 성범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해서 재판을 넘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A고 남자가 B입니다. 여자가 B가 남자가 숙박업소 이용 대금을 결제해달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사실은 B를 때렸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자기가 맞았으니까 남자는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여자가 자기가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잘 보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는 둘은 뭡니까? 그냥 SNS에서 만나서 그 마음이 맞아갖고 그냥 둘이 성관계를 한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게 유사 성관계는 어쨌든. 그런데 이 남자가 이게 그런 거죠. 남자가 이대로 자기가 돈을 내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걸 중간에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숙박대금, 이용대금을 결제해달라고.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이제 하시면 나중에 이 여자가 마음이 돌변해갖고 강간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이 남자는 눈치를 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 여자가 실제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실제로 그렇게 소위 말하는 꽃뱀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남자가 여자한테 모텔비를 내달라고 했는지에 대해 의도를 파악해 보면은 이 남자는 그런 거를 눈치를 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눈치를 까고 삽입 성관계까지는 안 하고 하다가 뭘 했을 수도 있고,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피해자 조사 때 그 다음 4일 뒤죠. 똑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자기가 강간당했다. 유사강간. 왜 근데 경찰로 증거를 채취하지 않았느냐. 막 항의하고 자기가 별도로 병원 가서 의사소견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그 남자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이런 정황. 그러니까 야, 이게 봐도 무고죄로 경찰은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여자의 행동이 무고죄가 되는가가 쟁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이 이제 1심, 2심 막 넘어갔죠. 1심에서는 무고죄가 인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무고죄라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신고한 건데 1심에서는 그런 거죠. 이 여자가 피해를 당했다던 술집에서는 정작 도움을 청하지 않고 숙박업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제로 갔다고 하면은 이 숙박업 도움을 청했겠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쟁점이 안 되는 것은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속여서까지 그럴 수도 있었던 거니까 사실 요거 부분보단 문제는 사건이 이후 두 사람이 연락도 지속적으로 하고 6개월 뒤에 다시 만남을 가졌다는 것도 해갖고 어쨌든 A와 B는 실제로는 뭔가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이제 무고죄라고. 그런데 2심이 문제가 됐어요. 2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여자한테 여기서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 그 이 무고의 행위를 아주 좀 뭐라 디테일하게 본 거죠. 즉 여기서 무고죄라고 하는 것의 신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남자인 B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한테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할 때에는 사실은 이게 좀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상황적인 걸 모면하기 위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달리 봐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고해서 그것을 이 조금 뭔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걸 그걸 무고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은 또 엎어진 거죠. 아니다. 전체적 맥락을 봐야 된다. 이 피고인 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남자한테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 않냐. 만약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또 가서 했을 때는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문제가 여자가 경찰단에 따졌지 않냐. 왜 증거 수집하지 않냐고 항의도 하고 계속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타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뭘 한 거지 않느냐라고 해서 실제로는 이게 무고죄가 이제 인정이 된 거죠. 여기서 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법원은 각각을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죠? 대법원은 뭡니까? 맥락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A와 B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 것 같고 여자 A의 전체적인 의도를 본 것 같아요. 좀 묘하죠. 묘하지만은 아무래도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범인의 기본적인 동기, 맥락적 동기를 우선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고등법원에서 디테일하게 봐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사실은. 1심은 좀 러프하게 본 거고 2심은 사실을 디테일하게 본 거고 3심은 맥락을 본 거라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굳이 이걸 3심까지 갈 필요가 있었느냐? 오히려 그러면 1심 판사들이 디테일하고 맥락을 같이 보고 그러면은 2심, 3심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1심에서 이렇게까지
깊고 맥락적으로 볼 수 있는 형사재판의 판사들의 능력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아니면은 1심이 그만큼 충실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건은. 그러니까 사실에 충실하고 맥락도 다 볼 수 있게 1심.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그 재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1심이 촘촘하고 깊게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기, 야, 어차피 저래도 2심에서 항소하면 또 할 텐데. 아닙니다. 1심에서 한 거를 또 하지는 않습니다. 또 맥락 하지 않습니다. 1심에서 그런 것은 2심에서 이것 자체가 진술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굳이 2심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진술을 바꾸려면 위증죄가 엄청나게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1심이 되면은 사실은 2, 3심 항소할 필요도 없고 실익도 없는 거죠. 어차피 해봤자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합니다. 워낙 사법 비용이 많이 든다. 1심하고 어차피 항소할 텐데, 어차피 3심 갈 텐데. 그러니까 대법원에 다 이게 몰려버리는 겁니다. 그 사건이. 그러니까 차라리 1심 판사들의 1심 재판을 충실하고 철저하고 꼼꼼하게 능력, 이게 차라리 나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사건을 가져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1심 재판 보면은 좀 여러분이 벌써 허술한 경우도 실제로 재판을 제하는 이 학생들한테도 그런데 한번 가서 방청해 보라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든 무슨 사건이든. 그럼 사법 현실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그 형사사법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사도 그렇고, 수사가 그럼 충실히 돼야 되는 거고, 기소도 충실히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심에 뭐로 갖고 충실하게 하면은 그게 굳이 둘 다 갈 필요가 없거든요. 가도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1심 재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그게 잘 안 해요. 잘 안 돼요. 너무 허술해요. 엉성해요, 1심 형사재판. 글쎄,